비만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독소가 많아질수록 살이 찌고 아프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아닌 독소를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채소, 과일식은 몸에서 독소를 배출합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채소, 과일식, 저자 조승우가 쓰고 바이북스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단순하면서 자연스러운 가장 효과적인 식단입니다. 저자는 채소, 과일식을 하면 평생 건강하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공식품으로 인해 몸에 쌓인 독소는 질병을 가져왔고 비만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질병의 치료는 몸의 독소 배출에서부터 시작하며 원형 그대로의 음식이 답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채소 과일식에 대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조승우. 커피 유통 및 제조 사업을 하던 중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고향에서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한다. 이후 약학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했다. 병원의 검사와 처방하는 약으로는 절대 병을 완치할 수 없음을 알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먹는 것이 아니며 약을 먹지 않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약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질병을 예방하고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라는 뜻을 담아 현재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책의 1장,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살기 위한 우리 몸의 몸부림이다.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700만 년이라는 긴 진화 과정 동안 최종 살아남은 훌륭한 종이다. 인간은 1만 년 전부터 수렵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불과 수백 년 동안 넘쳐나는 먹거리 속에서 살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결과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만이라는 질병이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준 질병 없이 자연사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만병의 근원은 비만에서 온다 라는 말은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비만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 살이 찐 결과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찐 경우가 있다. 비만은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다. 몸에 쌓인 독소가 뇌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지방으로 축적되는 작용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3가지를 들 수 있다. 공기, 물, 음식이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활동하는 생체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음식으로 인해 생존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비만이다.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살을 뺀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이어트는 살을 일부러 빼는 개념이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할 숙제가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목적이 바로 다이어트다. 그러나 당장 살을 빼는 것에만 집중해서 시중의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을 시도하는 경우 그 결과는 요요 현상으로 더욱 망가지는 몸 상태다. 건강해지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 원리를 깨우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안다. 문제는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지속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채소, 과일식뿐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진리를 외면한 채 가공된 기능식품과 약을 찾아서는 안 된다. 중국 한나라 명의로 유명한 화타가 있다. 화타의 삼형제에 관한 일화다. 화타는 침술과 약, 수술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명의, 둘째 형은 작은 병일 때 알아내 큰 병을 막는 예방의, 큰 형은 병이 나기 전 얼굴색을 보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신의로 불리운다. 화타는 큰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유명해졌다고 한다. 병을 예방하고 아프기 전에 치유하는 것이 진짜 명이라고 한다. 비만도 원인을 알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증상이다. 동의보감에는 식약동원 표현이 나온다. 음식과 약은 기원이 같다는 말이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고치지 못한다. 이처럼 음식은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700만 년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가공식품들은 인간의 몸이 완벽히 소화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쌓인 독소들은 비만이 된다. 핵심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이다. 음식으로 몸을 해독하고 처음부터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다. 몸은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수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에너지원은 음식이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식품을 계속 찾아 나선다. 불행히 그 어떠한 제품도 다이어트를 평생 해결해 줄 수 없다. 가공된 기능식품들로 인해 몸의 독소는 더 쌓여갈 뿐이다. 살은 더 쪄가고 또다시 홈쇼핑에서 새로운 다이어트 제품을 찾는다. 잘못된 식습관은 방치한 채 한방에 해결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 요요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유행에 따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어보기도 한다. 그 방법이 효과가 없자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본다. 이번에는 단백질 섭취를 높이며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에너지 고갈로 인해 폭식하게 되어 살은 더 찐다. 돈과 시간을 새로 나온 다이어트 방법에 투자할수록 몸은 더욱 엉망진창이 되어간다. 방법은 간단하다.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은 채소, 과일식을 하면 된다. 해독을 해주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식뿐이다. 칼로리 계산에서 벗어나라. 다이어트 관련 음식뿐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적혀 있는 것이 칼로리다. 칼로리는 물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미국의 영양학자가 만든 개념으로 100년이 넘었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음식을 제한하고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소용없음이 밝혀졌다. 인체 시스템은 단순하지가 않다. 먹는 음식부터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어야 평생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자연의 순리인 채소 과일식은 인간이 만든 단순한 칼로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비만은 무엇을 먹는지와는 상관없이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는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고 담배와 탄산음료 광고를 했으며 심지어 임산부까지 흡연 광고에 등장했다. 술, 담배, 탄산,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만과 칼로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여전히 칼로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닌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했는지에만 집착한다.
칼로리는 음식이 갖고 있는 열량을 수치화한 것이다. 가공식품들이 몸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높은 열량의 과일보다는 낮은 열량의 비스킷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건강한 음식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된다. 동물들은 절대 칼로리 계산을 하며 먹지 않는다. 가장 신선하고 몸에 건강한 것을 본능적으로 먹는다. 인간만이 몸에 나쁜 음식을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행위를 수백 년간 해오고 있다. 칼로리 계산을 바탕으로 채소 과일식이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인위적으로 만든 식품은 효과는커녕 몸에 나쁜 부작용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이어트 식품들을 팔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칼로리 계산이다. 칼로리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채소 과일식이다.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실이다. 인류가 700만 년간 먹어온 채소 과일식은 절대 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만의 해결책은 오늘부터 당장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다. 채소 과일식은 일반식보다 소화하는데 시간이 8배 더 적게 든다. 에너지를 통해 인체 시스템은 작동된다. 에너지는 소화에서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 연료는 음식이다. 중요한 과정으로 소화를 하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사용된다. 가공식품을 먹은 만큼 불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쓰인다. 몸에는 독소가 계속 쌓인다.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채소 과일식이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든다. 독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음식이 채소 과일식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의 교수인 로이 윌포드 박사의 유명한 생쥐 실험이 있다. 그는 면역학과 노인학, 노화작용에 있어서 거장이다. 생쥐는 수명이 보통 2년이다. 윌포드 박사 실험을 적용한 생쥐는 2배나 더 살았다. 사람으로 치면 160살 이상을 산 셈이다. 장수뿐 아니라 암이나 심장병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그가 적용한 실험은 그저 일주일에 5일만 먹이를 주는 것이었다. 이틀은 단식을 통해 소화기관에 휴식을 부여한 것뿐이다. 소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일을 덜 하게 되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왜 그런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화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다. 그로 인해 장기가 빨리 노화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진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는 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원리다. 수도승 스님, 종교인 등 수행을 하며 채소 과일식을 하는 이들 중 배가 나오고 비만인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고령이 넘을수록 더욱 눈빛이 살아있고 피부가 좋으며 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하면 사용할 에너지는 늘어난다. 지금까지 채소 과일식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가장 쉽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침은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다. 우유와 빵, 시리얼은 절대 금물이다. 아침밥 역시 현미밥보다는 채소 과일식으로 하는 것을 권한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최소 12시간은 물만 마시며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최소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뀐다. 이 책에서 7대3의 법칙은 두 가지다. 70%와 30%의 비율을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로 유지하는 완전 채식주의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70%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을 먹고 30%만 가공식품을 먹자. 동물성 식품을 최소화해야 한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은 주에는 일요일은 반드시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해 몸을 회복시키자.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화학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자연유래 성분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채소 과일식을 통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 주자. 독소 청소를 하는 몸의 방어체계인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자. 림프 시스템의 역할이 제대로 될 때 암 예방과 완치도 될 수 있다. 화학요법은 절대 몸을 완치시키는 방법이 아님을 명심하자.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은 자가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이해하자. 조금 아프다고, 콧물이 난다고, 열이 오른다고 해서 함부로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를 먹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상태다. 몸의 장애가 없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하다. 장애가 있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한 삶을 산다. 인생은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 아닌 내 마음에서 결정됨을 깨달아야 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자. 이 책이 실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의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채식입니다. 채식, 좋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식물성 음식이 몸을 해독하고 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완전 채식이 식단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다르니까요. 이 책은 제가 과거에 완전 채식을 했었을 때의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많은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채식을 했다고 말하며 우리 인간은 본래 채식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자는 인간과 육식동물의 장기와 구강 구조를 비교하면서 우리 인간은 채식동물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바로 채식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인간은 침팬지와 98% 동일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식단도 비슷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는 흰개미를 디저트로 즐겨 먹으며 작은 종류의 원숭이도 잡아먹습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에 의하면 침팬지는 육식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칼로리 음식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고칼로리에 대한 갈망은 육식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육식은 우리를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게 만들었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사냥을 통해 협력과 전략, 그리고 도구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며 뇌가 발전했습니다. 불의 사용으로 인해 음식을 변형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하면 음식은 단위당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이는 진화적 팩트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잡식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라 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음식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의 음식 말입니다. 원형 그대로의 음식이라면 채식이냐 육식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자는 오랜 공부를 통해서 아주 쉽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독자들이 알기 쉽게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책의 전체적인 편집과 디자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